인사드리겠습니다. 다원교육 수학 강사 윤지용입니다. 네, 오늘 앞서서 이제 첫 시간, 첫 타임에 우리 지상훈 선생님께서 저희 1%반 진단 테스트 관련된 말씀 해주셨고요. 거기 이어거지로 제가 이제 이어드린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업 소개는 거의 없을 겁니다. 수업 소개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저희 일전에 진행됐었던 설명의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가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셔도 되고, 오늘은 저희 아이들 6월에 시험이 있었고요. 6월 초에 1%반 시험을 받거나 그리고 7월 초에 한 번 더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볼 예정인 학생들이 들었을 때 반드시 도움이 될 말씀들을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좀 사실은 오늘 좀 긴 시간이었지만 제 입장에서는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의 느낌으로 먼저 이 하인리히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뭐냐면 어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좀 비슷한 징후를 보이는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적으로 좀 발생한다. 그래서 그런 반복적인 발생 끝에 대형 사고가 발생한다. 뭐 이런 것들 그 자료에는 사실 PPT 내용은 없습니다. 예, 요 PPT 내용은 이제 요 PPT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요게 이제 저는 여기 아이들의 수학 공부에도 좀 적용을 해볼 수 있는 법칙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하다가 대형 사고가 터지는 게 그게 아이들 시험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학교 시험이나 수능 시험은 안 되겠죠. 그 전에 그걸 당연히 방지를 해야 되니까 저희가 이번에 진행하는 진단 테스트도 이제 그런 목적의 일환일 텐데, 저는 일단은 요 예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이 관심이 있어 할 것 같다면은 사진 찍어 가셔가지고 아이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은 과거 수투죠, 수투. 수학 투고 현재는 미적분원. 제가 수업을 시작할 때마다 모든 수투 수업의 첫 시간에 칠판에다가 이 그림을 그립니다. 비슷하게. 그리고 아이들한테 질문을 해요. 이게 1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이유가 뭘까?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0, 1 구분해 주셔야 돼요. 반드시 1이라고 질문해야 제가 말한 답이 맞습니다. 그럼 아이들은요, 100이면 100, 이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못한다면은 그건 개념이 많이 부족한 거고요. 다 이 대답을 할 거예요. 이게 x는 1에서 왜 미분이 불가해? 라고 아이들한테 질문을 한다면 불연속이잖아. 근데 우리는요, 알잖아요. 사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고요. 맞는 말인데, 이게 사회 현상을 보더라도 인과관계가 있고 그냥 엮여 있는 상관관계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미분이 불가능한 이유를 물어봤으면 그 인과를 대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불연속이기 때문에는 수학적으로 엄밀한 이유는 아닙니다. 근데요, 이거를 그러면 제대로 대답하려면은 이런 대답을 사실 해줘야 되는데요. 조금 어려운 수학 용어죠. 근데 이 대답을 하려면 아이들이 미적분 원을 얼마나 공부해야 되는가? 진하게 한 번이면 됩니다. 근데 오히려 두 번, 세 번, 네 번 많이 공부한 아이들은 이 대답을 하고요. 그리고 아니야라고 했을 때 화를 내요. 왜 아니냐고. 그냥 맞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화를 내던 아이들이 최근이었죠. 요거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6월입니다. 이번 달이죠. 고3들이 본 평가원 모의고사 이제 15번 문제. 이제 수학 투 문항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항이었다고 이제 아이들이 평가하는 문제 중에도 하나인데, 요 가족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이들이 관심 있는 아이들은 또 풀어봤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이게 선행 많이 했고 하면은 최근에 치러진 시험이니까 요 문제에서 정확하게 그 개념이 저격됐고요. 그 개념을 원래부터 잘 다루던 학생들은 전혀 문제 없이 문제를 풀었는데, 아까 그 불연속이라서라는 대답으로서 주장해왔던 아이들은 시험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생각해서 뚫어냈을 거예요. 근데 생각 안 해도 되는 걸 생각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가적인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뒤쪽에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분명히 요거는 저는 이제 평가원한테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고를 한번 막아준 거죠. 수능이 아니었으니까. 6월에 아이들한테 던진 거예요. 너네 이런 거 제대로 알고 있니? 개념을 던진 겁니다. 미적분원은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횟수로서 아이들의 실력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찐한 한 번이 대충 세네 번까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 번 봤는지 중요하지 않고요. 대략적으로 그래도 한 번 정도 봤으면 이번에 제가 진행하는 수업에 들어와서 찐한 한 번을 저는 할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이 진단 테스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죠. 1%반 시험의 미적분 원 출제자가 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출제자의 의도를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 시험을 보면은 총 15문제예요. 미적분 원만.
그러니까 앞에 대수 15개 그리고 미적분 원이 15개. 근데 미적분 원에 할당된 점수가 35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안타깝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진단 테스트잖아요. 저희가 의도적으로 입반 테스트보다는 전 진단 테스트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말 그대로 진단이에요. 앞서서 그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미리 진단하자는 거예요. 이번 진단 테스트 본 대부분의 아이들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전체 학생들의 점수를 보면 이게 시험 점수라고 보내드려도 되나 할 정도로 낮아요, 사실은. 그래서 받아보셨을 때 일단 1차 충격. 근데 그거 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그런 점수를 받았어요. 아이들이 공부한 아이들인 거예요. 그거는 시험의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왜 그런 문제인 시험이 출제됐는가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점수만 보고 판단하실까 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점수에 받은 충격은 이미 끝났을 시기입니다. 3주 전이었기 때문에 이미 시험을 봤다면. 그리고 7월에 시험을 볼 학생들도 미리 충격을 받아두셔야 돼요. 그 점수를 보고 빠르게 우리가 진단해야 되기 때문에 개강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7월 시험 기준으로는. 그래서 왜 그러면 시험이 나왔는가?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이 말씀을 듣고 더 충격받으실 수도 있고 아이들한테는 이 말씀을 전달 안 하는 게 저는 나을 것 같기도 한 게 제가 처음에 출제했던 15문제가 있었어요. 그거를 앞에 대수 15개랑 합쳐왔습니다. 대수는 지사원 선생님 출제하셨습니다. 근데 합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나만 낼 때는 1번부터 15번인데 합쳐지니까 16번에서 30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첫 문제가 아니니까 이게 내 시험만 봤으면 냈을 텐데 제가 한 반 정도를 그래서 갈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난이도는 제가 초반에 기회가 왜 그러냐면 제가 아무래도 이 이름이 주는 힘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1%반이라는 이름을 내세웠을 때 뭔가 좀 전에 시험에도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되게 세게 냈다가 이건 아닐 것 같다. 근데요 제가 난이도를 낮추긴 낮췄는데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난이도를 낮췄냐면 풀었는데 틀리는 문제들을 좀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마 그런 얘기를 한다면 제 작전이 성공인데 나 미적분 원은 다 푼 것 같은데 근데 점수가 안 좋아. 그러면은 제 의도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점수 군집을 보여드릴 건데 사실 개별적으로 상담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원래 다 다르니까 점수들도. 그리고 아이들이 풀이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었다는 게 뭐였냐면 너무 점수만 보지 마시고요. 실제로 저희 반에 배정받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제가 상담 전화를 드린 학생들이 있어요.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 전원은 아니고 그 희망자에 대해서 제가 상담 전화를 드리면서 이 학생은 이런 점수를 받았는데 이런 게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상담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점수에 너무 충격받으셔서 상담 신청을 안 하셨더라도 아직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 설명회 자리에서 제가 이제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상담실 전화 주셔서 윤종호 선생님 상담을 받고 싶다고 말씀 주시면 최소한 이 미적분 원의 15문제는 제가 점검해 드릴 수 있는 게 만약에 아이 점수가 30점 이상이에요. 그러면 그 학생은 저는 리스펙합니다. 너 공부 잘했구나. 손볼 적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30점 이상이라도 한두 문제는 틀린 거잖아요. 그럼 그거 왜 틀렸는지 정도만 점검하면 돼요. 그런 아이들은. 근데 제가 요 밑에 군집을 되게 와이드하게 잡았습니다. 제가 되게 크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물론 그러면 너 10점이랑 20점 똑같다는 거냐?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닌데 왜 저는 똑같은 취급을 하냐면요. 미적분 원을 15문제로 점검하는 게 가능할까요, 사실? 미적분 원 15문제로 아이들의 실력을 점검한다는 건 불가합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나름 손 써서 점검할 수 있는 문항을 냈잖아요. 근데 구멍이 하나 발견됐어요. 그럼 실제로 미적분 원의 구멍이 하나는 아닌 거겠죠. 그거 하나가 발견됐기 때문에 어디에 어떤 구멍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 근데 이 아이들은 구멍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30점을 넘어서 마지막 한두 문제는 이제 최고 난도 문제일 테니까 그냥 그거 틀렸으면 그거 틀린 거예요. 이게 좀 달라요. 어려운 문제를 틀렸으면 어려운 문제를 틀렸기 때문에 그걸 공부하면 되는데 근데 이 아이들은요. 그 외의 걸 최소 하나 이상 틀린 거예요. 그럼 그 하나가 하나든 두 개든 세 개든 제 눈엔 똑같아요. 왜? 어차피 다른 데 구멍이 더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 구멍을 점검하기에 제일 좋은 소재가 아까 전에 그 사진이었던 거예요. 그 미분 불가능한 이유. 보통 아이들이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개념의 부족함이. 다만 그 아래면 이거는 공부가 좀 덜 됐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사실은. 공부를 좀 왜냐면은 기본 개념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로 10점을 세팅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적으로 제가 이제 점수 라인을 보여드리고 요건 6월 시험뿐만 아니라 7월 시험도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7월 시험도 제가 이 기조에 맞춰 출제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점수를 받아보셨는데 총점 말고 미적분 원만의 점수는 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점수를 확인해 보시면 그리고 하이퍼반 시험은요. 공수원, 공수투, 대수 미적분이에요.
미적분 제일 마지막이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댈 수가 있어요. 미적분 1의 실력과 별개로. 근데 1%반 시험은요. 대수 미적분 1이에요, 바로. 그리고 미적 2의 확통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적 2 확통은 시간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미적 1은 시간 없진 않습니다. 시간 없는 건 아니고 그거는 진짜 실력이 점검될 수 있어서 저희 시험을 공수를 뺀 거예요, 과감하게. 아이들이 공수를 잘하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저희도. 근데 그래도 점검하고 싶은 게 대수 미적분이라서 그렇게 세팅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 점수 보고 아이들이 시간 여부 관계없이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문제 정도 제가 보면 설명드릴게요. 이 문제를 저는 뭐라고 평하고 싶냐면 고전 명작. 저한테 이 문제는 데미안인 거예요. 제가 데미안 한 10년도 더 전에 읽어봤거든요. 근데 무슨 내용인지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마 아이들한테 비슷할 거예요, 이 문제가. 왜냐면은 이 문제 출제 연도가 8년 전입니다. 8년 전이면요. 우리 아이들 선행하기 전일 거예요. 아이들 선행 시작하고 나서 이 문제 풀어봤을 겁니다. 최소한 미적분원을 한 2바퀴, 3바퀴 돌 정도의 이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너무 유명한 기출 문제거든요. 그걸 제가 이번 진단평가에 단답형 문항 중에 하나로 3점짜리로 출제를 했습니다. 숫자 살짝 바꿔가지고. 오답률이 95%가 넘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또 시간 때문 아니냐라고 말씀하실까 봐. 근데 시간 때문 아닌 게요. 아마 대수 시험 어려워서 안 풀고 미적분 푼 아이들이 많을 거예요, 사실은. 미적분은 술술 풀려요, 실제로. 근데 푸는데 틀릴 뿐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아이들이 풀어서 틀렸거나 아니면은 푸는 법을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중등 선행 단계에서 미적분을 한 번밖에 보지 않았다라고 갑자기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2번, 3번을 봤다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이거는 제가 직접 쓴 풀입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새벽에 직접 그냥 제가 작성한 풀인데 이런 식으로 제가 선풀이를 아이들한테 가끔 줘요. 거기 이제 그 제 브로셔 확인해 보시면 아이들의 수강 후기에 이런 얘기가 좀 들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요것의 도움을 아이들이 왜 많이 받냐면요. 우리 좋은 풀이를 알려주신다라는 수학 강사는 많습니다. 그걸 알려주지 못하면은 사실은 이 일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수업 시간에 좋은 풀이를 알려줄 수 있는 그 문제의 수가 저는 제한이 돼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 번 수업에서 어려운 문제를 풀면요. 한 15문제 정도밖에 못 풀어요. 사실은 한 4시간 수업이라 하더라도. 근데 아이들이 15문제 수업 듣고 숙제로는 100문제씩 풀어야 돼요. 그럼 그 100문제를 다 좋은 풀이를 적용해서 풀까? 그게 아니라는 판단 하에서 제가 이런 식으로 풀이를 써서 아이들한테 줍니다. 오늘 숙제 문제들 이런 건 이렇게 풀었니라고 점검해 보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요건 이제 이번 진단고사의 문제가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 아니다라는 어필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리고 두 번째 문제. 하나 정도 제가 더 준비해 봤는데 이 문제들은 어차피 이제 다 7월 시험에서 교체될 문항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비슷한 수준일 겁니다. 비슷한 수준을 교체될 거니까는 아직 7월에 시험을 또 볼 예정이라면 이번에 다원의 1% 시험에 이런 것들이 오답률 최고 난도였다 하더라. 그럼 너 이런 거 풀 수 있겠니? 시험 볼 때 미리 한번 점검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놓은 문항인데 이 문제가 오답률이 역시 한 95% 육박하는 문항인데요. 이 문제는 미적분 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여기에 지금 x의 3이에요. 3. 그럼 3차 함수거든요. 3차 함수라서 미적분 원입니다. 저 3을 2로 바꿔요. 예를 들어서 여기 x3을 지워버려요. 그럼 2차 함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1학년 문제가 되고 심지어 되게 시험을 어렵게 내는 중학교에서 3학년 때 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다시 절대값이 뭔지만 알면. 그러니까 이거는 선행의 정도랑 관련 없는 문제, 수학의 깊이와 관련된 문제. 이 문제의 출제 범위는요. 미적분 원이 아닌 공통수학 2의 함수입니다. 제가 제 커리큘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커리의 시작에 함수 특강이 있어요. 올해 기준으로는 7월 9일과 12일 수토 2번이에요. 그 다음에 저 개강합니다. 제가 함수 특강을 진행하고서 커리 시작을 하는 이유. 그것은 고등수학은 저는 그냥 전부 다 함수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고등수학은 다 함수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함수를 모르는데 선행을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 근데 아이들이 선행 진도를 빼는데 너무 급급한 나머지 본질을 흐려서 이런 문제를 아예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문제도 어쨌든 그냥 제가 쓱 쓴 풀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축약해서 쓴 게 아니고 실제로 제가 이 문제를 시험장에서 푼다라고 했을 때 한 요 정도의 풀이 정도가 필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요 정도의 길이로 아이들이 풀 수 있는가를 또 점검하고자 제가 이제 이런 풀이를 한번 보여드려 보고요. 아마 이제 좀 슬프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아이는 미적분 원을 2번, 3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한 번 본 것으로 추측하는 점수라든지 뭔가 왜 한 것만큼 안 나왔는가.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순서는 요거예요. 도대체 중등 단계의 선행이 무엇인가? 저는 매 궁금해요, 사실은. 그래서
많이 알아보고 도대체 어떤 학원에서 아이들이 뭘 공부하는가. 그런데 우리 학원에 저희 반에 들어왔을 때 왜 그런 상태일 것인가. 되게 매칭을 많이 하거든요, 매년.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게 요거예요. 1회독은 용어를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1회독을 회독으로 보면 안 돼요, 원래. 왜냐면은 아예 생판 모르던 미분이라는 단어를 배우는 게 1회독이지 미분을 어떻게 하는지까지 저는 배우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 회차, 그 나이 때의 1회독에서는. 그리고 2회독, 요게 되게 헷갈리는 말을 제가 써놨기 때문에 조금 끊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2회독 정도 했다고 고등시험 잘 볼 거라고 절대 기대하시면 안 되는 게요. 고등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2회독 정도로 봐요, 저는. 그래서 한 2회독 정도 하는 아이들이 저희 반에 들어와서 고등시험을 잘 보기 위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좀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1% 반이라고 해서 완성된 아이들이 들어온다? 그럼 저희 반이 운영이 안 됩니다. 완성된 아이는 없어요, 사실은. 저는 완성된 아이가 있어요, 물론. 정말 극소수. 근데 그런 아이들 데리고 수업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완성시킬 아이들의 어느 정도의 하한선을 잡는 게 진단 테스트지 이 안에 들어오는 아이들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미적분어는 그 부족한 점이 개념이라서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문풀의 부족함이 아니고 개념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는 게 2회독이고 한 3회독 할 때부터 제대로 된 공부를 한다. 아마 제 예상에 저희 반의 스타트 커리큘럼을 그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미적분원을 3번 보는 거죠. 처음에는 용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찐한 1회독이 3, 4번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봤지만서도 되게 찐하게 봤다. 근데 그 찐하게의 기준이 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개별적으로 상담을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요 멘트가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멘트 중에 제일 중요한 멘트일 것 같은데 아이들은 배워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관찰해 본 여러 중등 학원들에서 이제 공부를 시키는 방식이 테스트 위주로 좀 진행하는 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거 제가 정확하게 알아요. 저는 산 증인입니다. 왜냐면요. 저도 나름대로 상위권 반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공부? 뭐 애들 배울 게 뭐가 있어? 그냥 애들 시험 잘 보는 거 연습하면 되지. 타임어택 훈련시키면 되지. 그래서 제가 학기 중 내신 대비할 때요. 수업을 거의 안 하고 시험 위주로만 반을 운영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아이들 오면은 시험지 하나 풀고 오답 고치고 개별적으로 질문하고 또 주요 문제 해설해주고 또 시험지 풀고 하루에 시험지 2-3개 풀고 가는 거예요. 시험 대비할 때 학기 중에. 물론 방학 때는 열심히 수업하고. 근데 제가 최근 들어서 방식을 바꿔봤습니다. 학기 중에도 끝까지 열심히 수업을 해봤어요. 어떻게든 애들이 모를 만한 소재 찾아가지고 한 3시간, 4시간 꽉꽉 채워서. 근데 그럼에도 테스트 포기가 안 돼요. 주말로 넘겼습니다. 주말 클리닉에 테스트 딱 세팅해놓고 너 주말에 추가로 나와야 돼. 이건 의무야. 그래서 주말에 와서 테스트 훈련하고. 그러니까 원래 보던 테스트는 그대로 보는 거고 저는 수업을 더 해줄 뿐인 거죠. 심지어 고등 내신 대비하는 학생들한테조차도. 재밌는 게 1학년 때는 테스트 위주로 하던 반에 속했던 학생이 2학년 때 바뀐 방식으로 한 반에 그 아이들 성적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아직 그게 이제 좀 더 해봐야 돼요, 솔직히. 그래서 좀 더 해볼 건데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 아이들은 계속 배워야 돼요. 테스트는요, 아이들의 실력 향상의 수단이 아닙니다. 실력 유지예요. 그러면 유지할 실력이 있는가? 유지할 실력이어야 유지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지금 아이들의 실력을 올려야 돼요. 심지어 고3 최상위권의 반도 수능 직전까지 계속 수업을 해요, 실제로. 근데 계속 테스트만 보는 것이 이것이 아이들의 공부가 맞는가? 라는 게 조금 의미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공부를 하던 아이들이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만 계속 유지하는데 그래도 공부는 많이 했다고 느끼니까 뭔가 거기서 구멍이 계속 발생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어쨌든 수업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이런 커리큘럼들은 이제 그 브로셔나 이전 수업 이 설명의 영상 등에 이제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커리큘럼으로 좀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이 커리큘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그 커리큘럼에 맞춰서 함께 진행된 누적 테스트. 그러니까 저희가 미적분원 심화 수업을 하더라도 주말 클리닉에는 아이들이 필수 등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브로셔에는 오전으로 제가 제안을 해놨는데 이번 진단 테스트 결과를 보고 제가 생각이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오래 열더라도 문풀량을 많이 늘리려고 해요. 원래 계획은 찐한 테스트 하나씩 보는 거였는데 이거 문풀량을 조금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아마 그 시간은 주말 전체 시간으로 좀 연장이 되면서 일주일에 한 테스트 2개 정도씩 이렇게 이제 바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아마
개강 시점에서 다시 안내를 드릴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크로스로. 아이들은 까먹잖아요. 까먹지 않게끔 계속 크로스로 주말 클리닝 누적 테스트까지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게 이번 저희 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또 수업 영상 정리하는 걸 좋아해서 1년 뒤, 2년 뒤에도 계속 공부할 수 있게끔 수업 영상 저한테 요청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요거는 지금까지 다 말씀드렸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결국은 5개념. 요걸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미적분원은. 그래서 요 약속 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단 테스트 혹시 보셨으면 꼭 상담 신청하셔서 제가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